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죠. 운으로 잠깐 반짝한 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건 모두 아실 겁니다. 실력이 아니니까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고공행진하던 DHA 매출도 덩달아 엔딩을 맞이합니다. 매출이 박살나니 주가도 폭락을 하겠죠. 무려 고점 대비 90%가 날아가 버립니다. 당연히 독일 탑 주식 인덱스인 닥스에서도 쫓겨나고요. 근데 어친데도 격으로 그동안 DH가 벌여온 짓거리들이 터져나왔어요. 니클라스 이 양반 팬데믹 때 아주 그냥 난리부르 쑥 구슬했거든요. 가만둬도 고점 넘어 날아가는 사업 내실 다지면서 다음 세대 먹거리 준비했으면 잘 됐을걸. 코로나로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게 자기 실력인 줄 알고 미친듯이 확장만 거듭합니다. 문제는 그게 코로나 시국이니까 걔 빙신처럼 굴려도 대강 굴러가면서 이익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쩌니까 헛짓거리도 했어요. 시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돈이 복사가 된다. 이 말인즉슨 무차별적으로 진출을 해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미친 기행도 일삼습니다. 당연히 철퇴를 맞아야겠죠. 유럽연합의 반독점 제재가 터졌습니다. 스페인 배달 플랫폼 글로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벌인 불법 담합 행위가 적발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한번 겪었죠. 그때처럼 말랑말랑 유들유들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거였다는 걸 이 양반은 몰랐던 것 같아요. 과징금 5천억을 쳐맞습니다. 사유는 이랬습니다. 첫째, 몸값을 동결했습니다. 다른 플랫폼들이랑 짜웅해서 서로 임직원을 스카우트하지 않기로 쇼당을 봤어요. 괜히 우리끼리 경쟁해봐야 줄 임금만 올라간다고요. 쉽게 말하면 라이더들 배달비도 단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역구를 나눠 먹었습니다. 유럽 국가별로 영업구역을 쪼개 경쟁을 회피한 거예요. 어차피 배달은 시켜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진출한 플랫폼이 여럿이면 경쟁을 해야 하니 비용이 많이 들죠. 그걸 야, 닌 경상도 해라. 우리는 전라도에서 할게. 이러면서 독점 아닌 독점을 한 거예요. 각 지역별로 서로 밀어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겉보기엔 진출을 했다는데 사실상 독점 구조였던 거고 당연히 수수료를 높게 주겠습니다.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됐어요. 세 번째로 영업 비밀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수수료와 마케팅 전략 같은 민감한 가격 정보를 공유하며 겉으로는 경쟁 관계인 척하고 속으로는 상호 가격 조정과 뻔뻔한 독점 행위를 벌였죠. 왜 라이더들이 배민을 베레기니 배민아치니 부르는 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그런 짓거리를 벌이다가 쳐맞았잖아요. 하여간 이 바람에 글로벌 공룡급으로 덩치를 키운 DH는 사면 초과에 직면했습니다. 도저히 지금 상황을 타결할 방법이 안 보여요. 어느 정도로 키웠냐? 당시 DH의 자체 플랫폼과 자회사 플랫폼들의 상황을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게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징하게도 사고 팔았죠. 굵직한 뼈대만 추린 게 이 정도입니다. 원래 DH는 전세계 70여국에서 100개가 넘는 자회사와 인접 서비스를 사고 팔았던 그야말로 M&A에 미친 공룡이었습니다. 문제는 팬데믹이 끝나고 제대로 수익 내며 굴러가는 알짜배기 흑자 플랫폼은 단 두 곳, 한국과 중동뿐이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돈 먹는 하마에 영업이익도 안 나오는 쭉정이로 전락했습니다. 도저히 유지가 안 되니 시장 경쟁에 밀려 처맞고 철수하기 일쑤였고요. 이런 암흑기에 한국의 배달의 민족은 연간 약 6천억에서 7천억 수준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창출했고 중동의 탈레바트와 헝거리 스테이션이 약 5천억 정도의 고마진 이익을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지역이 번 돈 1조 2천억이 없었다면 DH는 진작에 파산했을 겁니다. 그룹 전체 이익의 90% 이상을 이 두 축이 담당했었으니까요. 이러니 느낌 좀 오시죠? 이놈들이 얼마나 한국의 배민과 중동의 텔라바트를 중시 생각하려는지요. 문제는 중시 생각한 만큼의 보답이나 베품, 남은 따위는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진짜 역설적이고 어이없고 이게 맞아 싶은 역겨운 부분입니다. 각 국가별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대놓고 확실한 이유들이 존재했고 반대로 흑자를 낼 이유도 존재했거든요. 먼저 동남아 권역의 푸드판다입니다. 여기는 동남아의 공룡 그랩과 치킨 게임을 하느라 매년 수천억씩 적자가 발생 중이었어요. 그럴 수밖에도 없는 게 다들 동남아 여행 가시면 우버가 아니라 그랩으로 툭툭이나 택시 부르시잖아요. 그랩은 단순한 배달앱이 아니라 그 지역을 꽉 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카카오 같은 슈퍼앱입니다. 카카오톡을 쓰다가 카카오톡으로 택시를 부르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것처럼요. 동남아 사람들의 일상 안에 그랩이 이미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침에 그랩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해서 점심에 그랩푸드로 밥을 시켜 먹고 길거리 매장에서 그랩페이로 결제합니다. 반면 푸드판다는 오직 음식 배달만 하는 앱입니다. 배달시킬 때 말고는 앱을 켤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마케팅 비용에서 너무 차이가 벌어졌어요. 그랩은 택시나 금융에서 번 돈과 포인트로 자사앱에 자체적으로 음식 배달 쿠폰을 뿌리며 마케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푸드판다는 그 비싼 마케팅 비용을 온전히 자기 주머니에서 태워야 했죠. 심지어 이건 글로벌 시세로 뿌려야 했어요. 페북이나 인스타처럼 그런 SNS 광고비는 동남아라고 싸게 해주지 않거든요. 거기에 수수료도 낮아서 남는 돈도 적었습니다. 음식값, 즉 객단가가 낮거든요. 배달이라고 3,000원짜리 팟타이를 3만원에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달 수수료는 정액제가 아니라 보통 비율로 떼는 정률제입니다. 음식값에 플랫폼이 떼는 수수료는 겨우 몇백원 수준이었어요. 여기에 라이드한테 줘야 하는 수당까지 더하면 배달비를 따로 받아도 번 돈보다 더 나가는 역마진의 구조가 나와버립니다. 토착 기업이 작정하고 시장 장악을 하고 있는 이상 외산 배달 플랫폼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 구조였던 거예요. 다음은 중남미 지역의 페디도스야입니다. 이는 돌아가는 꼴이 더 심각했습니다. 미친 듯한 초인플레이션으로 오늘 번 돈이 내일 반토막이 나고 주문 단가가 낮으니 수수료도 똥값이었어요. 하루 3끼 챙겨 먹기도 힘든 동네라 고객 자체도 적은데 말이죠. 헌데 일하겠다는 배달원은 넘쳐납니다. 수수료가 수수료가 아니고 배달비가 배달비가 아니에요. 더불어 진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치안입니다. 음식 챙겨서 배달 가다가 촌능강도한테 지가 폰 음식까지 싹 털립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거기에 음식 가져다 주고 내려왔더니 세워뒀던 내 피 같은 오토바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털릴 위험을 무릅쓰고 배달을 가야 하니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러니 여기도 적자를 면치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유럽 권역은 어떨까요? 여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스페인이나 동유럽 같은 남동유럽의 근로부는 라이더법 같은 강력한 노동법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라이더를 정식 근로자로 인정하고 최저시급과 사회보험까지 적용해줘야 했습니다. 북유럽의 푸도라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이 나라들이 복지가 좀 좋죠. 노조 단체 협약에 높은 기본 시급 보장이 당연시되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식당 가서 외식하는 건 비싸서 손에 꼽는 동네인데 거기에 배달까지 시킨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암만 객단가가 높아 수수료가 세다고 해도 막대한 인건비 부담에 점유율 싸움한다고 무료 배달 할인 쿠폰까지 뿌려대니까 대규모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국에서처럼 제멋대로 하자니 관련법이 엄격해서 장난질도 못 쳐요. 괜히 해봤다가 과징금만 몇천억으로 뱉어내야 할 테니까요. 본질적으로 배달 플랫폼 장사는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는 흑자를 보기 어려운 구조예요. 고객이 그만큼 높은 배달비를 부담해준다면 해결되겠지만 이거 좀 힘들죠. 왜냐면 이미 플랫폼들이 재발등 찍었잖아요. 자기들끼리 점유율 싸움 한답시고 무료 배달에 할인 쿠폰 신나게 뿌려놨는데 이제 와서 그 혜택 싹 걷어가 버리면 고객들이 써줄까요? 처음부터 없었으면 몰라도 줬다 뺏기는 건 체감 가격이 엄청나게 뜰 테니까요. 결국 이 꼬라지니 이 나라 사업들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이 누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저희 한국의 베빈과 중동의 텔레바트였죠. 저따구로 운영 못하는 애들인데 어찌 중동과 한국에선 수익을 내는가 의아하실 겁니다.